지속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는 1인 지식기업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디지털 노마드 이런 거 엄청 유행하죠. 많은 분들이 어디서든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삶, 해안가에서 해먹에서 노트북 하나 들고 지시만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 돈 벌면서 살아가는 삶, 뭐 그렇게 엄청 큰 돈은 아니더라도 벌면서 내 삶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런 거 많이 꿈꾸실 거예요. 뭐 욜로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욜로하고 또 디지털 노마드하고는 또 조금 약간 다르죠. 욜로는 내 삶 한 번밖에 없는 삶 잘 살아보자, 저축 이런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최대한 쓰면서 살자, 이런 개념이고, 디지털 노마드는 실제 사업하는 사람인데 내 일을 어떤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노마드가 이제 유목민이란 뜻인데 양치는 사람들이죠. 몽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말 키우거나 양 키우거나 이런 사람들이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장소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장소를 바꾸면서 여기서 잠깐 살았다가 그 동네 풀 다 뜯어먹으면 또 딴 동네로 이동해서 또 뜯어먹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목민, 그러면 계속 떠도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한 정착지가 없이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이런 개념을 유목민, 노마드라고 부르죠. 근데 그 앞에 디지털이 붙어서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디지털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사업을 유지하는데 거기서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의아합니다. 옛날 전통적인 사업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와 또 인터넷의 개념 연결을 시켜서 그 중에서 빠져나오는 엑기스를 받아서 이제 수익화, 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바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책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내가 이렇게 했다, 뭐 다른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대표적인 디지털 노마드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의 잡을 가지고 있냐면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사실 경쟁력이 크게 없어진 상태예요. 뭐 물론 들어가셔서 뭐 나 한 몸 추스리거나 이런 거 하는 건 가능한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건 바로 1인 지식기업가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레슨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노마드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1인 지식기업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노마드는 일단 상품을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걸 들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의 물건, 유형이 됐던 무형이 됐던 그 물건을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을 유통하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예요. 나와 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나와 내 일을 분리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레슨 시간에 진행할 때 시스템화, 자동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일과 나를 분리해라 말씀드린 적 있죠. 1인 지식기업가는 일을 내가 혼자서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나와 일을 분리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로 1인 지식기업가라 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었단 말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물류의 시스템과 고객과 나를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죠. 근데 왜 1인 지식기업가가 그거에 잘 어울리느냐? 바로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1인 지식기업가가 디지털 노마드의 업종에 잘 어울리는가? 1인 지식기업가 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일과 시스템 분리에 적합한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동화 관련된 말씀드렸던 내용 등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네. 먼저 1인 지식기업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강의예요. 처음부터 바로 1인 지식기업으로 못 넘어오고 어떤 일정 부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자금을 확보한 걸 가지고 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강의를 할 때는 사실 1인 지식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강의와 몸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게 강의죠. 그래서 그 상태는 프리랜서라고 봐야 되고요. 그 프리랜서를 뛰어넘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쌓고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만듭니다.
어떤 동영상 강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거기다가 강의를 얹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강의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1인 지식 기업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동영상 강의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의를 하려면 뭔가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머릿속에 있는 거 막 말하는 게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강의 자료들이 필요하고 또 그 강의를 듣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강의라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강의 자료, 바로 그게 뭘까요? 책입니다. 책.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은 강의하기도 좋고 그 강의를 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동영상 강의를 찍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잘 찍어야 됩니다. 특히 1인 지식 기업으로 독립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요. 어떤 모든 지식 정보의 배포 이런 거에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책 쓰기를 해야 된다, 책을 써야 된다, 내 이름으로 된 책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1인 지식 기업의 어떤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 쓰기가 바로 또 1인 지식 기업의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책 쓰기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로 갈리죠. 책 쓰기는 전자책을 쓰는 걸로 있고 또 종이책을 쓰는 게 있어요. 종이책을 쓰면 그만큼 파급력이 또 높아지게 되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나마 많이 점유율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종이책한테 점유율이 좀 밀리고 있죠. 뭐가 됐던 검색해서 나올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이름을 검색하든 책 제목을 검색하든 검색해서 나올 정도는 이 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이책을 쓰는 방법이 있고 전자책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종이책을 쓰는 방법에 보면 제가 종이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레슨을 진행한 적이 있죠.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책을 물류창고에 입고시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물류창고에 입고시켜서 그 물류창고에 지시를 내리는 거죠. 오늘 서점에서 내 책 몇 권이 발주가 들어왔으니까 물류창고에서 서점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요거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요. 요즘 핸드폰 앱도 다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요걸 이제 3자 물류 시스템이라고 부르요. 3PL이라고 3PL이라고 많이 이제 하는데, 3자 물류, 내가 물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류를 다른 사람이 대행해 주는 거, 이걸 3자 물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3자 물류를 쓰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지시를 내려서 책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요 3자 물류를 쓰셔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또 1인 지식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책 파는 거 있죠? 전자책 파는 것도 요즘 다 서점들이 많이 나와있죠. 뭐 예스24니 뭐 교보문고니 뭐 다양한 서점들이 있고, 특히 전자책 쓰기 관련돼서도 제가 레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보셔서 전자책 어떻게 쓰는지도 보시고 그 전자책을 써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전자책은 따로 오더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재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파일 자체를 서점에 얹어서 판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를 신경 쓸 것도 없고 배송을 해준다거나 물류비를 낸다거나 창고비를 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훨씬 간단하죠. 아마 앞으로는 또 전자책이 더 활성화되는 세상이 오겠죠. 그런 거 대비해서 전자책도 많이 써놓으시고요. 왜 써놓으라고 표현하냐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종이책은 물류 창고에 쌓아놓으면 달달이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자책은 뭐 수백 권을 써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파일화 되어 있는 거라서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재고비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품절되지 않는 책이죠. 전자책은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전자책과 영상 강의 판매, 종이책 쓰기, 종이책 판매, 이런 것들 기초적인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죠. 지금 책 판매하는 거하고 종이책 판매, 전자책 판매, 영상 강의 판매 말씀드렸는데, 종이책 쓰고 전자책 쓰는 거는 스스로 쓸 수 있어요. 종이책은 또 뭐 인디자인이나 전자책은 시길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써서 다루어서 책들을 만들어내고요. 세 번째로 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만들 수가 없고 파일을 찍어서 그걸 이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또 편집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플랫폼에 올려야 되거든요. 영상 강의 사이트가 있죠. 그 영상 강의 사이트를 또 구축을 해야 됩니다. 영상 강의 사이트를 뭐 달달이 돈 주고 빌려서 쓰는 임대형이 있고 또 구매형 사가지고 평생토록 쓰는 구매형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건 이제 취사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사이트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다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한 파일을 얹어서 가격을 매긴 다음에 판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다 마케팅을 따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이책, 전자책, 인터넷 강의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제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디지털 노마드로서의 자격을 갖추셨고 1인 지식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근간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 바로 일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것이고, 일과 시스템을 분리하는 대표적인 기업가가 바로 1인 지식기업가다 하는 것을 오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1인 지식기업으로서 디지털 노마드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자녀들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또 해외 나가서 공부도 시키고 싶고 또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그러실 거예요. 모든 아빠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부모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디지털 노마드의 능력을 살려서 해외 나가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고 이런 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현실화 됐을 때 여러분께 또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는 1인 지식기업가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레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는 분들, 또 1인 지식기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